근데 그 먼저 우이장의 열독으로 인해서 그 여드름이 생기신 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20대 중반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여드름이 심해졌대요. 그러니까 한 4, 5년 된 거죠. 4, 5년 된 건데 그 식사 좀 마르지는 않았고 그냥 약간 뭐 보기에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 이게 본인들은 뚱뚱하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뚱뚱하다고 하는 기준이 그 남자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네, 좀 걱정스럽게 마른 것을 좀 날씬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 정상적으로 보이는 아가씨인데 얼굴 생김새가 그 입이 좀 두툼해요. 입술이. 그러면 눈두덩이가 좀, 왜 눈두덩이가 좀 약간 살이 좀 붙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쌍꺼풀 수술하면 잘 안 아물죠. 기본적으로 우이장에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아물려면 이게 너무 뜨거우면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이게 살성이 열이 많은 사람들은 금방 안 아물질 못해요. 그런데 그 이 아가씨가 소화가 먹기는 잘 먹는데 밥을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군것질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도 하고 또 이 밖에서 하숙 생활도 하고 했다는데 요즘에 여학생들도 하숙을 많이 하잖아요. 자취를 예전보다 못하니까. 그런데 그 여드름이 심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이 뺨에서 생기는 여드름이 심할 때는 여기 턱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여드름 상태가 좀 두툼하면서 이 뿌리가 깊은 여드름이 있죠. 예, 뿌리가 깊은 여드름인데 아파요. 그 다음에 이게 짜면 이 뿌리까지 아주 이 단단한 고름 같은 것이 나온대요. 근데 이 아가씨가 얼굴이 불그름해요. 전체적으로 여드름 때문에 불딱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드름과 관계없는 것도 약간 붉은기가 많아요. 근데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우이장의 경락이 얼굴로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우이장에 기본적으로 열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우이장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 땀도 잘 나요. 땀도 잘 나고 그다음에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아주 잘해요. 식사를 잘하는데 왜 이게 보면은 구취가 좀 심하게 나는 분들 겪어보셨어요? 예, 말은 못하겠지만 구취가 많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보면 얼굴이 좀 불구름하면서 입술이 좀 두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도 좀 큼직하고 잘 먹게 생겼고 복스럽게 이런 분들이 보면 우이장에 열이 많은데 식사를 저녁에 과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우이장에 탁한 기운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든가 평소에 구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이장에 열이 많은 사람들, 거기에 열이 있는데 거기에 습한 기운, 습열. 저희들은 습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후끈후끈한 습기가 많은 열이죠. 이런 게 있을 때는 잇몸도 잘 부어요. 잇몸도 잘 붓고 또 하나는 치은염이라고 해가지고 이 잇몸에 피가 잘 나는 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잇몸이 이렇게 웃을 때 보면 잇몸이 그냥 불룩하게 부어 있어요. 네. 불룩하게 보여 있는 거 이것은 우이장에 탁하고 노폐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의 그 검사를 해보면 아마 피가 참 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왜 요즘엔 뭐 치과에 가면 뭐죠? 스케일링을 한다고 그러죠. 스케일링을 하는데 그것이 뭐 의료보험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의아스럽던데 어쨌든 근데 스케일링을 했을 때 이 치아에서 때가 별로 안 끼는 사람이 있고 스케일링을 할 때마다 이 치아에서 딱딱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많이 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우이장과 대장에 노폐물, 탁한 기운이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집에서 이 욕조라든가 이게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막 하다 보면 그 가 쪽으로 이게 때 같은 게 많이 끼죠. 그때그때 잘 닦아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때가 끼는 그런 식으로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몸에서는 당연히 노폐물도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면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죠. 근데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25 먹었지만은 몸에 우이장에 열이 많으니까 얼굴에 특히 여드름이 많이 나오는 건데 붉기도 하고 우이장에 열이 많아서 여드름이 나는 사람들은 볼과 그것이 더 심해지면 턱 밑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아가씨 같은 경우 생리할 때쯤이면 생리통도 심하고 더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게 자궁 때문에 그런 것인가, 위장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청춘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인가 봤을 때 이 아가씨는 군것질을 많이 하고 식사는 덜 하고 그리고 그 외식을 또 많이 한대요. 외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인공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합성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더 몸이 더 속이 탁해지는 거죠. 탁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열이 있으니까 위장에 열이 있으니까 이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다가 보면 기본적으로 위장이 발달한 체질이란 말이에요. 여기 눈 두덩이가 발달했고 입술이 두툼하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얼굴에 그 지방 같은 것도 많겠죠. 통통하게 복스럽게 이쁘장한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속에서 깊숙이 뿌리가 박히는 거죠. 뿌리가 박혀서 제대로 못 나오려고 보면 고생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활을 같이 고쳐줘야 돼요. 생활이 무엇보다도 저녁에 군것질 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면 저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먹는 거에 있어서는 그 낯선 사람 앞에서는 안 드시는데 그죠? 두세 번만 봤다면 거의 영웅 본색으로 나와가지고 참 먹는 거에 거의 인생을 걸었다 할 정도의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먹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근데 그건 몸에서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 아가씨는 저녁에 그렇게 탁한 것을 먹으면 안 되죠. 자기가 아무리 이 약을 먹고 침을 맞아서 많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좋아지는데 이것은 자기가 생기기 전에 한약을 안 먹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단지 지금 내 몸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한약으로 도움을 잠깐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생활에 의해서. 그래서 위장에 열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한약이나 침치료로 해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생활은 고칠 수 있는 거는 자기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각별하게 좀 부탁을 했어요. 제발 저녁에 군것질 좀 하지 마라. 군것질을 하고 싶으면 고구마 같은 거라든가 과일 같은 거, 또는 뭐 일반 야채에다 뭐 드레싱 해가지고 그걸 먹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먹기를 가장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괜찮게 잘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위장에 열독이 많아도 이 여드름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치아에 때가 많이 낀다. 잇몸에 병도 잘 생긴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